네, 여기 보그에 있는 그 전체 구성 요소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요거 기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치되고 있는 애들이 이제 변경이 되도록 사이즈별로 이렇게 우리가 설계 도면을 갖는 거죠. 1200, 1100, 뭐 이렇게, 1024? 네. 약간 저희가 중간 사이즈들을 좀 설정을 한 건데, 중간 사이즈 설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바일 단으로 가가지고 변경이 되고요. 이것도 내가 사이즈가 좀 다르게 될 거라마? 이 바뀌었잖아. 어제 요거 모바일 쪽은 제가 안 쳐다봤는데, 모바일 쪽도 보면은 이쪽에 버튼이 양쪽에 이렇게 그대로 가 있어요. 빨간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BMPR 파일 있잖아요. BMPR. 발사믹 파일, 원본 파일. 발사믹 원본 파일 여러분들도 다 들어있을걸? 내가 원본 처음 드릴 때 아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이거 가지고 손을 댔어요. 제가. 그죠? 네, 이거 가지고 손을 댔고요. 모바일 쪽도 그룹핑이 돼 있어서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져요. 여기가 바뀌어져 있는 거지.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하려면 Shift를 누르셔야 돼요. 이것도 이쪽. 방향이 이제 반대로 돼 있고. 이것도 여기. 네, 이렇게. 메뉴도 튀어나오고. 네. 뭐, 여기 이제 그 몇몇, 여기 그 아이콘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색깔 있는 거랑, 그거를 좀 손을 댔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설계 도면도요, 자꾸 변경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지, 자꾸 손에 익지. 그냥 이 툴은 그냥 놔두고 또 그냥 손으로 대충 하자. 뭐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 별로 안 좋겠죠. 네. 조금이라도 변경된 사항은 좀 업데이트를 하고 습관을 좀 들입시다. 네. 제가 습관을 들여서 바꿔보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업데이트를 했고요. 다시 한번 덮어쓰기, 저장, 예. 덮었으면 이제 PDF 파일이 바뀌어서 나오죠. 좀 전거랑 달라지겠죠. 네. 변경이 됐고. 아까 이게 사이즈가 몇으로 내가 잡아놨었지, 이거? 모바일로 갈 때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제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이즈가 500이요, 500. 500으로 잡았었어요, 500. 그거를 포괄하는 사이즈를 찾는 거예요. 포괄. 요게 470이 아니라 500.
Max with so. 제가 이거는 지금 바꾼 거는 공유를 할게. 그냥 코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굳이 지금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그 설계 도면에 좀 변경사항이 있으면 도면에도 좀 반영을 시켜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바꾸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하라고 그러면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업데이트를 한다. 그걸 보여드리면서 업데이트를 진짜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전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500으로 바뀌었고 다른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 제가 지금 업데이트된 파일 보통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계속 나오면 여기 업데이트 버전을 좀 써주는 게 2020-0107 날트를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버전 2라고 합시다. 2.0 버전 2.0으로 좀 보고 버전 2.0 PDF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원본은 다시 한번 저장을 좀 하고 어터 세이브. 네, 발사믹 툴도 잘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XD도 잘 이용하고 그냥 저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쓰셔야죠. 이게 막 특별한 일을 하듯이 막 정말 특별한 날에만 뭘 하는 뭐 것처럼 그렇게 다뤄주시면요. 이 툴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이 툴의 의의는 그때그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설계 도면을 만들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뭐 사이트를 비슷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수정하고 XD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레이아웃 어제 잡아놓은 거 있고 여기서 약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위하고 아래는 옆으로 이렇게 줄이면은 뭐지? 높이 값이 기본적으로는 그 미디어 쿼리에서 바꾼 거거든요. 한 번에 보세요. 높이 값. 상단 높이 값 바뀌는 거 보세요. 한 번에 글자 줄이고 그 다음에 팍! 한 번에 높이 값이 바뀌어야 돼요. 위에가. 팍! 이건 미디어 퀄이야.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두 부분을 볼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배너 있는 부분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줄였다 넓혔다면요. 얘네들은요. 이 퍼센티지로 줄어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비율을 유지해요. 비율. 비율 유지하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얘네들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가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애들은 미디어 퀄에서 건진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미디어 퀄에서 내용을 건들긴 할 건데 그냥 처음부터 장치가 비율 유지 장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율 유지가 장치가 되어 있는 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를 처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걸 처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우리는 어제 레이아웃 잡은 거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얘기를 이어볼게요. 여기 보면 상단부가 있고요. 배너부가 있고요. 컨텐츠 부분, 하단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 부분의 클래스와 아이디 이름을 똑같은 걸로 잡아서 네, 파티션 박스를 안에다 넣어줬고요. 인박스가 중앙에 오는 박스가 된 거죠. 전부 다 이거 CLB를 다 넣어준 클리어 버스. 즉 여기 플로팅이 되어 있는 애들인데 F12도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속박스 내부의 파티션 박스, 즉 내용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내용 박스를 실제적으로 잡아서 얘네들이 높이값을 가져서 밀고 나가게끔 어제 그 셋업을 했는데 그게 바로 CSS main.cs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방식이나 그 제공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가셔도 적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뭐 하고 있죠 저희가? 뭘 외우는 데인가요? 외우는 데가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훈련은 적응이에요 사실은. 뭐 남자분들은 흔히 군사훈련을 생각하게 되는데 군사훈련도 그 상황에 대한 적응이에요.
다 동작 하나하나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이트에 가서 개발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같이 코워킹을 하게 되면은요. 공통으로 쓰는 모듈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뭐 이 그리드 시스템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일단은 여기에다가 한번 적응해서 해보고 여러분들 뭐 사이트는 혼자 만드는 건 사실은 이런 규칙의 적용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는 프리하게 할 수도 있겠죠. 네. 12개, 기둥이 12개라는 뜻이에요. 풀시계는. 네. 그래서 여기 두 개, 두 개, 10개에서 12개, 얘는 그냥 12개, 얘는 3개, 9개, 12개, 그리고 얘는 12개. 그래가지고 전체 12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한 거예요. 12 그리드. 12 그리드를 다 쓰니까 12 그리드 들어간 거고, 이걸 어제 부분적으로 12를 다 차지하는 건 안 쓸까 했는데, 넣었다 뺐다 하면 여러분들 코딩하기가 규칙을 오히려 적용하는 게 더 헷갈리니까요. 네. 여기 그리드 셋에 보면 있어요. 콜 1, 콜 2, 콜 3, 콜 4. 이게 여러분들 요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요. 미디어 쿼리 말고 바로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제가 008에서 그리드 시스템 008에서 이렇게 했던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WS 960 어디 설명을 어디서 했죠? 네, 여기 비율 유지 박스도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서 코딩을 저희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규칙을 제가 필기 모음에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거 일반 그냥 링크 걸려 있는 거랑 그리드 레이아웃 잡는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요 글을 저희가 같이 정리하면서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겉박스, 속박스로 이중 박스 구조를 잡는다. 네, 그리고 콜, 내용 구분 박스로 그 파티션 박스를 섹션으로 구분해가지고 12 그리드에 따라서 컬럼이라는 뜻이고 콜 다시라는 이름은요. 이거는 저기서 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차용을 했어요. 어디냐면 이것도 하나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W3 스쿨스에 레이쇼 비율 유지 박스 뭐 기본 박스들 그 반응형을 쓰는 애들이 있는데 반응형 CSS에 보면 여기 밑에 들어가시면 리스판시브 웹이라는 게 있고요. 레스판시브 웹에 그 그리드 뷰 해가지고 그리드 시스템을 쓰는 애가 있어요. 요 주제가 그리드 뷰 시스템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드 뷰. 그리드 뷰에 내려가 보시면 콜3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콜3가 이렇게 죄다 나와 있어요. 이게 컬럼을 퍼센티지로 나눈 건데 12로 나누게 되면 자 100%를요 12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당 8.33%가 나와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곱하기 2 해보세요. 이 기둥이 두 개 있으면 16.66 맞죠? 기둥이 세 개 있으면 곱하기 3을 해보세요. 38이 24 맞죠? 25 곱하기 4 이거 곱하기 4 여기 다 기둥 한 개가 몇 개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둥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콜 다시 컬럼 1 기둥 하나 컬럼 2 기둥 2개 컬럼 3 기둥 3개 그래서 컬럼 6가 되면은 6개니까 50% 맞죠? 네. 그리고 기둥이 12개 있으면은 100%.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콜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콜을 쓰지? 콜 1, 2, 3, 4, 5, 6, 7, 8, 9, 10, 22 이게 뭐지? 라는 거는 기둥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 세팅을 CSS로 한 건데 제가 이걸 어디서 차용해 왔다? W3 스쿨스에 있는 예시에서 여기서 지금 셋업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제가 차용을 했어요. 이거는 회사 가는 데마다 이런 시스템 쓰는 건 다 틀려요. 콜이 뭐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다는 거 이런 이름도 아니에요. 이름도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W3 스쿨스에서 표준을 잡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걸 가서 쓴 거예요. 제가.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했던 거를 여러분한테 쓰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훨씬 복잡해. 네, 그러니까 그래도 복잡성이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소화해내시기 쉬운 게 바로 요 W3C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게 많아가지고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걸 갖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100을 1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당 8.33%니까 기둥의 개수만큼 퍼센티지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둥 2개하고 기둥 10개하고 이게 합친 거죠? 8.33%랑 기둥 2개는 16.66%랑 8.33 더하기 16.66을 하는 거예요.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나와요? 100% 나오겠죠? 딱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나누다 보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반복수를 이렇게 두째 자리까지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이렇게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100%를 이루는 겁니다. 컬럼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쓴 그 기둥수 그리드 셋에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여기 보면은 12기둥을 뒤에다 깔아서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기둥, 10기둥, 이 얘기죠. 12기둥, 12개. 3기둥, 9기둥. 그죠?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 비율. 비율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비율로 잡은 거예요, 레이아웃. 지금은 1200이니까 이 크기가 일정해 보이는데 얘가 퍼센티지로 벽에 붙어서 맥스 위드스 100%를 만나는 순간부터 1200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얘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진짜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얘가 전체의 2개 기둥 정도의 사이즈, 전체의 10개 기둥의 사이즈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10개 기둥이니까 83.33%의 비율, 그리고 저쪽은 16.66%의 비율이라는 얘기고, 얘는 10이니까 다 참고고, 얘는 3, 9다. 그러면 기둥 3개, 콜 3 썼거든요. 25%와 9개면 75%. 그래서 25%, 75% 비율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얘는 25%, 75% 비율. 찍어보시면 나와요. 콜 3, 맞잖아. 75%. 콜 9이 75%. 이게 시스템화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정해놓고 클래스를 줘서 이 퍼센티지 비율을 일정하게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구성을 잡은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밑바탕 이해를 조금 더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잡은 거죠. 이 박스는 겉에 있는 박스는 끝까지 가겠죠. 5톤. 그리고 안에 있는 박스는 인박스. 그래서 요거를 찍으면서 보면 소스 코드로 그냥 보면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가장 겉에 있는 거 탁 찍어볼까요? 가장 겉에 있는 거. div 클래스 탑이야. 얘는 셋업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끝까지 가요. 그냥 일반적인 박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id가 샵탑인데 클래스가 인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박스 코딩을 해놨거든요. 인박스 보세요. 1200에 맥스 위드 100% 돼요. 그리고 마진 영어도 되죠. 가운데로 돼요. 가운데 오는 데가 얘입니다. 가운데 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얘보다 작아지면 벽에 붙어서 줄어드는 게 인박스. 그리고 인박스 안에 이제 콜2하고 콜1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콜2와 콜10. 얘는 어떻게 옆으로 흘러갔나요? div. 여기 보면 우리가 세팅 잡아놓네. 콜2. 그죠? 콜10 퍼센티지가 되어 있고 콜이라는 애를 먹기만 하면 여기 되어 있죠. 클래스. 콜이라는 거 콜-를 먹기만 하면 플로우 레프트에서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안 가죠. 다 떨어져. 이거 풀어보죠. 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보더나 이런 것들 패딩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가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가 아니면 밖으로 커져가지고 밑으로 또 떨어져요. 그런 걸 셋업을 잡아준 거예요. 옆으로 흘러가고 패딩은 안으로 들어가는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를 콜 시리즈는 전부 세팅을 해라. 라고 해줬고 옆으로 흘러갔는데 얘가 이제 그 해제하는 거 있죠. 클리어 보스라는 애를 여기다 했단 말이에요. CLB를 여기다 줬어요. 네, CLB.
그래서 만약에 CLB를 안 해줬다. 여기 CLB가 여기 애프터 요거 들어가 있거든요. CLB가 끝에 디스플레이 블러 클리어 보스 돼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흘러가 있으니까 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클리어 보스 안 해주면 얘네들이 높이 값이 하나도 안 나와요. 밖으로 다 나갔어요. 빨간색이 위로 붙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바디 높이가 0이에요.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높이 값이 플로팅 옆으로 흘러간 애들이라서 하나도 높이가 잡힌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 보스가 중요한 건 맞죠? 클리어 보스가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CSS 최신판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거. 플렉스라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 그건 아직 하지도 않았다고요. jQuery 하면서 나올 거예요. jQuery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다른 레이아웃 CSS 얘기도 나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셔야 네, 플렉스에 대한 맛을 또 보시면 아 이것도 새로운 맛이 있구나 이런 걸 아시니까 그거는 네, 미리 뭐 그렇게 얘기 안 드리고 지금 스텝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지 이 박스들이 속에 있는 거만큼 눈을 안다는 거. 플롯 레프트를 끊어주는 장치를 예, 여기에다가 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거죠. 여기 F2 있잖아요. 들어와 있죠. 여기 클리어 보스가 여기 먹혀 있다는 거죠. 옆으로 흘러가게 다 해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장치를 하나 더 할 건 뭐냐면 어제 내가 높이를 다 똑같이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위에나 아래나 중간이나 전부 다 높이 값을 어떻게 잡았냐면 main.css에 각 영역별 높이 값 T1, B1, C1, I1이라고 이렇게 전부 다 여기에 높이 값을 잡기 위한 클래스를 전부 줘가지고 펄스리드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어요. 아유, 그죠? 그래서 요 높이 값이 먹혀 있는 거예요. 100, 480, 600, 275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애들은 높이값 없이 밀어내는 걸로 높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B1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얘 높이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배너 높이 값을 빼봐. 배너의 B1 높이 값을 빼고 있습니다. 내가 왜 뺄까? 이 높이 값을 지정 안 하고 비율 유지를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비율 유지를 내가 시키고 싶어서. 그럼 여기 배너가 쪼그라들었을걸요. 아마 패딩 민 것 때문에 그만큼만 남고 아마 쪼그라들었어요. 여기 찍어보세요. 쪼그라들었죠. B1 쪼그라들었어요. 요 높이 값을 내가 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480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찍어보시면 요 높이 값 480이라고 나오거든요. 찍어보시면. 요거를 먼저 이해하세요. 480. 그러면 높이 값을 안 줘. 이 높이 값을 안 주고요. 패딩으로, 가상 요소 패딩으로 밀어서 비율 유지 박스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코아.css에다가 비율 유지 박스를 세팅을 할게요. 코아.css로 가세요. 인박스도 여기다가 세팅했거든요. 박스. 공통 클래스. 그리고 비율 유지 박스도 여기다가 세팅을 해요. 비율 유지 박스. 비율 유지 박스. 자, 비율 유지 박스는 레이셔 박스니까 클래스를 RBX라고 만들어요. 비율 유지 박스. RBX를 먹은 애는 가상 요소 B4를 만들어주고요. B4에다가 비율을 줍니다. 컨텐트 빙거, 디스플레이 블록에다가 패딩 탑 값을 줍니다. 패딩 탑 값을 몇 퍼센트라고 주면은 그 퍼센트가 가로에 대한 부모의 가로에 대한 세로 퍼센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1대1 비율은 100%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
5%다. 그러면 45%만큼 미는 거예요. 가로에. 자식 요소의 패딩 탑은 퍼센트는 아마 내가 이거 100번을 해도 이해가 힘들다고 그러고. 네. 지금 앞에 기수 학생들이 마지막 수료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했던 얘기가 비율 유지 박스 어려워요. 이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카톡에 그거 올라와요. 쌤, 비율 유지 박스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비율 유지 박스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비디오 콜에서 높이값 강제로 몇 사이즈 때면 바꿔, 몇 사이즈 때면 바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비율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술자로서. 네. 그러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면 안 알려주면 돼요. 아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던데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가르치긴 편하지. 그런데 양심이 없는 거지. 그런 게 있는데도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자식 요소의 패딩 탑값 퍼센트는 부모의 가로 크기를 기준합니다. 헌법 몇 조 몇 항처럼 그런 거예요. 패딩 탑값의 부모, 자식 요소. 이 비포가 자식 요소 아니에요, 이것도요? 가상 요소지만 가상 요소도 자식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요소의 패딩 탑값을 퍼센트로 주는 순간 픽셀을 줬으면 할 말은 없고 그냥 픽셀로 밀리고요. 부모의 가로 크기를 기준한다 해서 퍼센트예요. 예. 예를 들어 45%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가상 요소가 생기겠죠. 이걸 먹은 요소는 가상 요소가 생기겠죠. 네. 이걸로 밀어주겠지. 그리고 비율 유지 박스 안에 이런 박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내가 이거를 비율 유지 속박스. 비율 유지 속박스. 우리가 그냥 속박스는 인박스라고 했잖아요. 인박스. 비율 유지 속박스는요. 이렇게 할게요. .idx.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비율 유지 속박스는 겉박스에 딱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지션 앱솔루트. B명, 버튼명, B형, L형, R형. 그래서 완전히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박스는. 비율 유지 속박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어요. 적용해놓고 또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흘러간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랬어. 전쟁 때 총알이 왼쪽에 관통을 해서 지금도 구멍이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총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KF9 그게 없을 때는 무슨 총이었었는데 이게 소련제였고 뭐가 어쩌고 탄창을 넣다가 탁 집어넣으면 잘 걸리니까 그때 그 순간에는 기름을 쳐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서 뭔 소리? 멍미? 그러면서 그걸 한 시간이나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알았어.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옛날 얘기. 그냥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옛날 얘기를 들으세요. 예. 그러다가 그게 뭐였다. 내가 총을 쓸 일이 있어. 총의 역사에 대해서 논문을 쓸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보고 할아버지 그때 했던 얘기 다시 해주세요. 자세히 들리겠죠. 할아버지 그때 그랬다는 얘기가 논문으로 필요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듣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들리는 거야 사실은. 할아버지 총 얘기처럼. 네, 그래서 여기 비율 유지 속박스. 이 비율 유지 속박스가 왜 필요하다? 비율 유지 속박스는요. 비율 유지 패딩 탑이 본문 요소를 밀기 때문에, 요소를 밀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감싸서 비율 유지 박스 내부에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비율 유지 속박스는 그런 의미예요. 안에 비율 유지되는 박스 안에 앱솔루트를 딱 들어갑니다.
그럼 얘 부모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비율 유지 박스에 부모 설정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 유지 박스가 점 RBX인데 RBX를 먹은 애는 다 포지션이 렐러티브로 사실 먹어야 돼요. 비율 유지 속박스 때문에 부모 자격을 줘야 합니다. 이게 RBX 자체에 렐러티브를 주는 이유. 가상 요소도 있고 하지만 RBX 밑에 IBX를 내가 쓸 거거든요. 인박스하고는 틀려요. 인박스는 그냥 내부에 가운데 오는 송박스를 내가 인박스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좀 몇 개 지금 되는 규칙들인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숙지. 그냥 그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가 숙지예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도요. 코딩하다 보면 숙지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잘 구분이 안 돼요. 막 힘들어요. 이게 이거였나? 저게 저거였나? 그러면 다시 찾아봐. 아,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라고 그랬지? 맞아. 다시 확인하면서 코딩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어디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쓱 보면 쓱 하고 끝나고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율 유지 박스를 셋업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RBX 포지션 렐러티브 비율 유지 속박스 때문에 분모 자격을 줘봐야 된다. 이거는 앱솔루트로 되어 있잖아요. 비율 유지 속박스가. 그 다음에 비율 유지 박스 클래스를 먹은 애는 뭐가 돼요? before 가상 요소가 생기면서 디스플레이 블록 이걸 줘야지 블록을 줘야지 패딩 탑 값이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게 블록 요소여야 돼요. 그래서 빈 거 태그에 블록을 줬으면 div를 쓴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내부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패딩 탑을 줘서 퍼센트 퍼센트니까 부모 가로 크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되니까 비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원리는요. 그리고 IBX가 속박스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장. 일단 저장해요. IBX. IBX, IBX. 이걸 저장을 해요. 네. 저장. 여러 개가 지금 저장이 되거든요. 잠깐만. main.css에서도 뭘 내가 저장했지? 아, 요거. 하이트 값 일단 없애야 돼요. 하이트 값을 주석처를 해버렸어요. 기존에 있었지만 없앴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높이 값을 없앴어요. 됐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얘는 높이 값이 없으면은 높이 값을 부모를 여기다 해놓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얘가 높이 값 다시 이제 이 패딩만 없어졌어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됐죠? 높이 값 없어지고 얘 배너. 자, 배너한테 가세요. 자, 배너한테 가셔가지고요. 요 배너 있는데 가셔가지고요. 여기 인박스인데 비율 유지를 얘가 해야 되잖아요. 인박스가. 비율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얘한테 RBX라고 줍니다. 비율 유지 박스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 놓고 안에 파티션이 두 개 있으면 그걸 다 담는 박스를 하나 만들면 되는데 여기 안에다가 사실은 그 싸는 박스를 그러니까 다른 데 프로젝트 보면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박스 DIB 왜 DIB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런 규칙들 때문에 박스 구조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운용을 하고 코딩을 하고 디자인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통 제가 그 RBX를 쓰는 순간 속에 박스를 내가 하나 더 만들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A, div. 아까 무슨 IBX라고 내가 만들려고 했죠. 속박스. RBX 밑에는 IBX가 존재하는 겁니다. 점 IBX. 이렇게. 그래서 박스 구조가 따라랑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랑 IBX.
RBX를 밀고 IBX가 안에 차지한다. RBX가 밀고 IBX가 속을 차지한다. 요것만 넣었어요, 지금요. 이거랑 이걸로 싸줬어요. 컨슈에이로 싸줬어요. 지금 딱 손댄 건 이거예요. 자, 그래 놓고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뭔가가 좀 달라졌는데? 비율로 늘었다 줄었다는 거 보세요. 늘었다 줄었다 해요? 이런 걸로 체계를 잡는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체계성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는요, B1이 지금 높이 값을 아무것도 안 줘서 그렇거든요. B1에 이제 높이를 꽉 채워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퍼센티지를 줘야 되겠죠. 여기 main.css의 높이 값 제가 없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높이 값을 따라가게 합니다. 다시 이거 비율을 풀고 100% 비율 유지 박스를 이건 왜 100%가 뭐냐? 비율 유지 박스 속 박스를 높이 값 채우기 박스의 높이 값만큼 채우기 비율 유지 속박스의 높이값만큼 채우기. 여기서 100%를 줍니다. 높이값 100%.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퍼센트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퍼센트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까 여기 쪼그라들어 있던 애가 꽉 차서 보일걸요. 아마? 이렇게 보세요. 꽉 차서 보이죠? 네. 그래서 얘가 줄어들다가 벽에 닿아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렇게 비율 유지를 해요. 이렇게 비율 유지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앱솔루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뭐 플로팅을 했더라도 별로 클리어 보스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지우진 않았어요. 뭐 이걸 또 지우고 하면 헷갈리실까 봐. 얘 줬고요. 얘로 쌌고요. 그리고 이 B1이라는 애의 높이 값을 100%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컨텐트도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컨텐트. 밑에 컨텐트 영역에는 파티션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션이 하나 있을 때도 마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코딩을 해줘야 다른 데서도 패턴이라는 게 나와요. 코딩 패턴이 나온다고. 비율유지 박스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RBX를 세팅합니다. RBX를 넣어줍니다. 속에 속박스를 만들어줍니다.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애는 높이 값을 100% 따라가게 해줍니다. 라는 게 전부 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배너처럼 컨텐츠 영역에도 여기 잘 보세요. 이 뒤에다가 RBX 넣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싸줘요. 얘네 둘을 이렇게 영역 잡아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컨시 A IBX로 싸줘요. 좀 전에 IBX 했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와요. IBX하고 IBX를 이렇게 싸줘. 쌌지? 그러면 C1만 높이값을 100%로 바꿔주면 꽉 채우겠죠. 비율 유지를 하면서. 지금 똑같은 비율로 그냥 만들어줬는데 얘는 비율을 좀 다른 걸로 해줄까 해요.
이렇게 놓으면은 한번 더 보세요. 저장. 이렇게. 그럼 일단 비율이라는 게 생겨요. 밑에 있는 애. 보세요. 비율 생기죠? 줄어들죠? 가로 세로 비율 줄어들죠?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애가 퍼센티지로 바꿔줘요. C1을 퍼센티지로 바꿔줘요. C1을 퍼센티지로 바꿔줘요. 여기 main.css에 가서 B1 100%라고 준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여기를 붙여넣겠어요, 위에. 똑같이. 얘를 100%준 이유는 비율 유지 스박스의 높이값만큼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특정 픽셀을 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비율 유지를 하는 비율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들은 비율 유지 박스를 따라가게 만들어줘요. 했나요? B1과 C1의 높이 값을 제가 100%로 바꿔줬다. 이겁니다. 어려워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한 친구들이 수료하고도 나한테 카톡으로 하는 얘기 중에 떠들다가 나온 얘기가 쌤, 비율 유지 박스 어려워요. 그럼 제가 손대드릴게요. 내가 적용하면 금방 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저는 혼자는 못하겠어요. 자바스크립트보다 더 어려워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만큼 어려워요. 어, 그렇지. 그 회사 가시면요. 지금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아세요? 내가 비율 유지 박스 어려운데 왜 할까요? 회사 가면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가서 적용할 그 기준들은요. 지금 제가 한 네다섯 가지 기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10배 이상이에요. 기준이. 50개, 100개 되는 기준들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조금 해보려고 해가지고, 아, 겨우 맞췄네. 이 정도 경험이 있어야 회사 갔을 때 그런 막 여러 가지 기준들이 왔어. 그때는 어떻게 그걸 해내게 되냐면요. 안 되면 퇴근을 못 하거든. 내가 항상 얘기해요. 안 되면 퇴근 못 해. 해내야 되거든. 될 때까지 막 추적하다가 돼, 결국. 그러면은, 결국 했군. 해서 딱 해요. 그때 내공이 올라요. 내공이 쫙 올라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이 살에 새기는 거야. 뼈에 새겨져요. 뼈에. 그래서 무슨 얘기 나와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딱 오면은 그게 정확하게 생각이 나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딱 들어가서 쳐다보면서 쫙 분석을 하면 마치 그 영화에서 코드가 드르드르드르드르드르 막그 초록색 막 그 형광색 코드가 막 밑에서 내려오잖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그 느낌 어떻게 짰다는 그 유형이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또 새로운 문제를 접하지만 해결책을 찾아낸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내공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 학생들 일 그렇게 잘한다고 못해요. 왜냐면은 현업 일은 달라요. 현장 일은 완전히 달라요. 현장 일 자체는 경험을 따로 하셔야 돼요. 뭐 공학하고 뭐 아무리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소용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이따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